제1장 불청객 취급. 대한민국 상위 1%만이 올릴 수 있다는 더 헤리티지 호텔의 야외 가든 웨딩홀. 1인당 식대만 50만 원이 넘는 이곳은 오늘따라 유난히 화려했다. 수천 송이의 수입산 작약과 수국이 버진 로드를 장식했고 하객들은 명품 로고가 은근히 드러나는 드레스와 슈트를 입고 샴페인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 우아하고 속물적인 풍경 속에 마치 오게티처럼 이질적인 존재가 하나 있었다. 웨딩홀 가장 구석진 테이블, 기둥 뒤에 가려진 자리에 앉은 50대 후반의 여성 박명순. 그녀는 색이 바랜 회색 개량 한복을 입고 있었다. 옷감은 낡았고 손은 거칠었으며 신발은 시장에서나 볼 법한 검은색 단화였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촌스러운 보자기 꾸러미가 하나 놓여 있었다. 어머, 저 여자 봐. 여기 직원인가? 직원이라기엔 너무 행색이. 혹시 노숙자가 들어온 거 아니야?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벌떼 소리처럼 웅웅거렸다. 그때 온몸을 샤넬과 에르메스로 휘감은 시어머니 최영자 여사가 눈살을 찌푸리며 다가왔다. 건설사 회장의 사모님이라는 타이틀을 인생의 전부로 아는 그녀는 마치 오물을 발견한 듯한 표정으로 명순을 내려다보았다. 사돈, 내가 옷 좀 제대로 입고 오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남들이 보면 우리 집안이 거지랑 사돈 맺는 줄 알겠어요. 최 여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명수는 묵묵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깊고 고요한 눈동자였지만 최 여사는 그 눈빛 속에 담긴 의미를 읽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밭일을 하다가 급히 올라오느라. 밭일? 아이고 내 팔자야. 사돈 제발 부탁인데 시작하면 저기 주방 쪽으로 좀 빠져 계세요. 사진 찍을 때도 나오지 마시고요. 우리 현수 체면 생각 좀 해주셔야죠. 최 여사는 명순의 어깨를 툭 치며 혀를 찼다. 주변에 있던 시댁 친척들이 킬킬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저런 촌부가 며느리 어머니라니 현수가 참 비위도 좋아. 여자가 예쁘니까 데려왔겠지. 집안 꼴을 보니 뻔하네. 모욕적인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들었지만 명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보자기 꾸러미를 쓰다듬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등 위로 핏줄이 도드라졌다. 참을성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신호였다. 제2장 흔들리는 신부, 그리고 불안한 신랑. 신부 대기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김지수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지수야, 너 괜찮아? 표정이 왜 그래? 친한 친구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었지만 지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밖에서 엄마가 어떤 대접을 받고 있을지 안 봐도 뻔했다. 지수는 가난한 미대생이었다. 유학 시절 우연히 만난 재벌 3세 강현수와 사랑에 빠졌지만 그 사랑의 대가는 혹독했다. 시댁은 그녀의 집안을 철저히 무시했고 혼수 문제로 엄마에게 굴욕적인 각서까지 쓰게 했다. 이 결혼 정말 맞는 걸까? 지수는 몇 번이고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엄마는 괜찮다, 다 지나간다며 오히려 그녀를 다독였다. 엄마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어서 여기까지 왔지만 지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다. 한편 신랑 대기실의 풍경은 사뭇 달랐다. 강현수는 친구들과 양주를 마시며 껄껄 웃고 있었지만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야, 강현수. 너 진짜 대박이다. 그 촌구석 여자랑 결혼을 다 하고. 장모님 보니까 진짜 농사꾼이던데? 야, 조용히 해. 지수 예쁘잖아. 그리고 뭐 어차피 결혼하고 나면 처가랑은 인연 끊고 살 거야. 현수는 짐짓 여유로운 척했지만 사실 그는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
아버지의 건설사가 부도 위기였고 그가 주도한 해외 리조트 사업은 횡령과 사기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었다. 이 결혼은 그에게 사랑이 아니라 도피처이자 이미지 세탁용 쇼였다. 소박하고 착한 지수를 아내로 맞이해 성실한 사업가 이미지를 구축하고 당장의 수사망을 피하려는 속셈이었다. 띠링. 현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오늘 결혼식이 당신의 장례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이. 문자를 본 현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며칠 전부터 이런 협박 문자가 오고 있었다. 제이가 누구인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누구야? 표정이 왜 그래? 아니야. 그냥 스팸 문자야. 현수는 황급히 휴대폰을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하지만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제3장 검은 세단의 행렬. 결혼식 시작 10분 전. 사회자의 안내방송이 흘러나오고 하객들이 자리에 앉기 시작했다. 명수는 최 여사의 지시대로 맨 뒷자리 구석, 쓰레기통 옆 보조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때였다. 호텔 입구 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부웅부웅 육중한 엔진음과 함께 검은색 최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했다. 롤스로이스 팬텀 3대, 벤틀리 2대, 그리고 경호용 검은색 벤까지. 단순한 하객의 차량이라기엔 너무나 압도적인 위용이었다. 뭐야? 오늘 대통령이라도 오나? 저 차들 번호판 좀 봐. 외교관 번호판 아니야? 호텔 지배인이 당황하여 뛰쳐나갔다. 차 문이 열리고 검은색 정장을 입은 건장한 외국인 경호원들이 도열했다. 그리고 가운데 롤스로이스에서 내린 사람은 놀랍게도 세계적인 금융그룹 블랙스톤 글로벌의 아시아 지부장이자 월가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제임스 리였다. 그 뒤를 이어 국제 변호사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내렸다. 최 여사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머, 제임스 리? 저 사람이 왜 여기에? 우리 현수 인맥이 이 정도였어? 최 여사는 얼굴에 화색이 돌며 온매무새를 다듬었다. 자신들을 축하하러 온 VIP라고 확신한 것이다. 그녀는 젠걸음으로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아유, 이렇게 귀한 분이 오시다니. 제가 신랑 어머니 최영자입니다. 하지만 제임스 리는 최 여사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그냥 지나쳤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웨딩홀 구석의 기둥 뒤를 향하고 있었다. 제임스 리와 수행원 20여 명이 붉은 카펫을 밟으며 성큼성큼 걸어갔다. 하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들의 동선을 쫓았다. 그들이 멈춰 선 곳은 바로 초라한 한복을 입은 명순의 앞이었다. 철컥. 20여 명의 수행원이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임스 리가 유창한 한국어로 그러나 더없이 정중하게 명순에게 고개를 숙였다. 정적. 숨막히는 정적이 웨딩홀을 덮쳤다. 최 여사의 입이 떡 벌어졌고 하객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명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굽은 등은 어느새 꼿꼿하게 펴져 있었고 순박했던 눈빛은 날카로운 맹금류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생각보다 빨리 왔군, 제임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웨딩홀 전체를 울릴 만큼 위엄이 있었다. 제사장 가면을 벗다. 회장님이라니? 저게 무슨 소리야? 최 여사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다. 명순, 아니 박명순 회장은 천천히 무릎 위에 있던 보자기를 풀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촌스러운 나물이 아니었다. 최고급 태블릿 PC와 두툼한 서류 뭉치였다. 제임스 리가 그녀에게 짙은 네이비색 재킷을 건넸다. 낡은 한복 위에 재킷을 걸치자
그녀는 더 이상 시골 아낙네가 아니었다. 그녀는 전 세계 헤지펀드 업계를 주무르는 전설적인 투자회사 엠파이어 홀딩스의 실질적인 오너 베일의 사인철의 여인 박명순이었다. 박 회장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단상 앞으로 걸어나갔다. 하객들은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터주었다. 단상에 오른 박 회장은 사회자의 마이크를 낚아챘다. 지지직 스피커 소음이 울리자 사람들이 움찔했다. 안녕하십니까? 신부 김지수의 어머니 박명순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사돈 최영자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신랑 강현수에게 꽂혔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딸을 팔아넘기려 했던 추악한 거래를 멈추고자 합니다. 그녀가 손짓하자 웨딩홀 대형 스크린에 화면이 띄워졌다. 그것은 강현수 일가가 저지른 범죄의 증거들이었다. 강현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500억 횡령 내역 최영자 불법 비자금 조성 및 고가 미술품 밀반입 리스트 강 회장 부실 공사 은폐 및 공무원 뇌물수수 녹취록. 적나라한 증거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하객들은 경악하며 웅성거렸다. 에이,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꺼. 화면 꺼. 최 여사가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경호원들이 그녀를 막아섰다. 박 회장은 차갑게 웃었다. 지난 30년 동안 저는 정체를 숨기고 조용히 살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딸아이만큼은 평범하게 키우고 싶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신들은 내 침묵을 무능으로, 내 검소함을 가난으로 착각하고 내 딸과 나를 모욕했습니다. 그녀는 강현수를 노려보았다. 강현수, 자네가 내 딸에게 접근한 이유가 우리 엠파이어 홀딩스의 투자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였다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았나? 강현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아,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장모님. 장모님? 내 딸은 사기꾼과 결혼하지 않아. 그때 웨딩홀 입구에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검찰 특수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강현수 씨, 최영자 씨, 강철민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최 여사는 박 회장에게 달려들려다 바닥에 나뒹굴었다. 사돈. 아니 회장님. 잘못했어요. 우리가 눈이 멀어서.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박 회장은 그녀를 내려다보며 싸늘하게 말했다. 사람을 급으로 나누던 당신들의 그 오만함이 결국 당신들을 가장 밑바닥으로 끌어내린 겁니다. 죗값은 감옥에서 치르세요. 제오장 딸의 선택. 소란 속에서 신부 대기실 문이 열리고 지수가 걸어 나왔다. 그녀는 충격적인 광경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상황을 파악했다.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강현수와 눈이 마주쳤다. 지수야. 나 좀 도와줘. 우리 사랑하잖아. 응? 장모님한테 말 좀 잘해줘. 강현수가 비굴하게 애원했다. 지수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신고 있던 하이힐을 벗어던지고 손에 들고 있던 부케를 강현수의 얼굴에 던졌다. 꽃잎이 사방으로 흩날렸다. 사랑? 넌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배경이 필요했던 거겠지. 아니, 나를 만만하게 보고 이용하려 했던 거야.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단단했다. 우리 엄마를 청소부 취급하고 나를 거지 취급했던 너희들. 절대 용서 안 해. 이 결혼 내가 파혼해. 지수는 웨딩드레스 자락을 찢듯이 걷어올리고 맨발로 박 회장에게 걸어갔다. 엄마. 박 회장의 차가웠던 표정이 딸을 보자 봄눈 녹듯 풀어졌다. 그녀는 단상에서 내려와 딸을 꽉 껴안았다.
미안하다, 지수야. 엄마가 너무 늦게 나섰지? 내가 상처받을까봐 내가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렸어. 아니야, 엄마. 나,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정말 몰랐어. 근데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날 지켜줘서 고마워. 엄마가 내 엄마라서 자랑스러워. 모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 아수라장이 된 결혼식장 한가운데서 두 사람만이 온전한 진심을 나누고 있었다. 제6장 에필로그 진정한 가치. 사건이 있고 1년 후. 스위스 루첼은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별장. 지수는 캠퍼스 앞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1년 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밝아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기 위해 눈치를 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엠파이어 재단의 후원을 받아 신진 작가들을 발굴하는 큐레이터로 활동하며 자신의 능력을 펼치고 있었다. 테라스에서 박 회장이 커피 2잔을 들고 나왔다. 여전히 그녀는 편안한 옷차림이었지만 더 이상 사람들은 그녀를 무시하지 않았다. 그림 좋구나. 색감이 따뜻해졌어. 박 회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응. 예전엔 회색빛만 보였는데 이젠 세상이 다채로워 보여요. 지수가 웃으며 커피를 받아들었다. 강현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 강현수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회사는 공중분해되었다. 최 여사는 빚더미에 앉아 시장통에서 장사를 한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엄마, 그때 왜 굳이 낡은 한복을 입고 갔었어요? 그냥 처음부터 멋지게 하고 가지. 지수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박 회장은 호수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다이아몬드는 진흙 속에 있어도 빛나는 법이야.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가짜들은 진짜 보석을 알아볼 자격이 없지. 나는 내가 그런 가짜들에게서 벗어나 진짜 너의 가치를 찾길 바랐어. 지수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투박하고 거친 그 손은 세상 그 어떤 명품보다 값지고 따뜻했다. 고마워요, 엄마. 나도 이제 엄마처럼 살 거야. 거칠애가 아니라 진짜 내면이 단단한 사람으로. 호수 위로 따스한 햇살이 부서져 내렸다. 두 모녀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다. 그것은 복수의 끝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다.